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가짜 사나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엄청 인기입니다. 거기서 그 이근대위라고 해군 특수전부대, 보통 UDT라고 하죠.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 그 지원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에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었죠.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표현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지금 유행이 되었고요.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서로 인성에 문제 있다고 뭐 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통 어떤 경우에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왜 상당히 포괄적이죠. 인성이라는 말이 되게 포괄적입니다. 뭐 폭력적이거나 너무 또 개인적이거나 뭐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등등의 어떤 상황들에서 이제 인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일단 좋은 인성을 갖추기 위한 6가지의 구체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감력, 소통력, 자기주도력, 긍정력, 정직, 책임입니다. 이 6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성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감, 소통, 자기주도, 긍정, 정직,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아이에게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준은 보통 2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뭘 보냐면 공감력을 봅니다. 공감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 인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돼요. 공감력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교육이라는 거는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변화의 여지를 만들고 제공하는 과정을 교육 방법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많은 것들에 미숙하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사고방식도 자기 중심적이고요. 규칙에 대한 어떤 준수 의지가 약해요. 윤리 기준도 아주 불분명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교직생활 초반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훈육을 해도 아이들마다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분명히 이건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하고 훈육을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공감력 때문이었습니다. 공감력이 부족한 아이는요, 제가 훈육하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몸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치 나중에 보면 내가 무슨 벽 앞에서 이야기했나? 벽 앞에서 내가 훈육을 했었나?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혼잣말 했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이의 공감력이 현저히 낮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지도하느냐? 일단은요, 지속적인 관찰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상황 관리가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보통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개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공감, 소통, 어떤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리더격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완벽하진 않아도 아이들이 그 리더격인 아이와 함께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다시 금방 놀이과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공감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개입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늦게 개입해도 금방 주먹이 오고 가고 이제 막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급변을 하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매번 관찰과 관리를 해도 놓치는 경우가 있죠, 학급에서. 이렇게 또 가정에서는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지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학급 현장에서는요, 공감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개인적인 지도까지 신경 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찰하고 상황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신경 써요. 그 아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보단 제 시선을 가장 먼저 중심을 둡니다. 이게 뭐냐면
공감력을 제가 인성의 기준으로 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는 인성에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행여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아이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제 시선에서, 제 제스처에서, 제 말투에서, 제 손끝 움직임에서 문제아라는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력이 부족한 아이를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다는 내가 모르는 어떤 아픔을 지닌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픔을 지닌 아이,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제 시선이나 말, 표현, 손끝 동작들이 그 아이에게 그나마 전달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참 드물고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일단은 환경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읽어준 경험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했을 때 누군가 그 감정을 함께 읽어주어야 공감력은 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처음 골을 넣었어요. 너무 기뻐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이제 골을 넣었다고 막 기쁨을 표현하자. 근데 엄마의 표현이 그랬어? 뭐 그래. 근데 학원 숙제는 끝냈니? 그러면 아이는 이제 자존감 상실을 느낍니다. 아니 엄마가 혼낸 것도 아닌데 학원 숙제 했냐고 잠깐 물어본 게 자존감 상실을 받는다고요? 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요 나의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익혀지지 않을 때 자신의 존재감 상실을 경험해요. 엄마가 자기 감정을 못 읽었을 뿐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정했다라고 여기죠. 엄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뭐 나쁘게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가끔 자신은 아이를 심하게 혼내거나 윽박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어머님의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은 소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감정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기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요 공감력이 거의 바닥이 돼요. 한편 부모는 자녀의 공감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잘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요 감정이 참 풍부한 아이라서 공감력이 높을 건데요 공감력이 낮지 않을 거예요. 감정이 풍부한 아이가 공감력 또한 높을 거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감정이 풍부한 것과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내 감정이 풍부할 뿐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그건 또 다른 통로입니다. 자, 오히려 내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막 나의 감정이 풍부하고 내 감정에 빠져 있을 때 타인의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공감력은요, 내 감정은 잠시 있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자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은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요, 직관적으로 이루어져요. 직관적. 그래서 오히려 직관력이 높은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알아챕니다. 자, 제가 초반에 아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는 공감력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선생님 기득권이요? 네. 기득권을 부여잡으려고 할수록 인성 문제가 두드러져요. 고학년이 되면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죠. 집단이 만들어지면 집단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그 집단 안에 기득권이 존재해요. 원래 또래 집단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름 사회성과 관계성을 배우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 또래 집단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집단 내에 아이들 간의 기득권 싸움 때문이에요. 뭐 쉽게 표현하면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게임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거나 또는 항상 축구의 공격수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이제 강요하거나 또는 학급 장기자랑에서 1학기 때 내가 춤을 더 잘 춰서 중앙에 섰는데 2학기 때도 내가 중앙에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여전히 춤을 잘 추니까 등등. 이렇게 한번 기득권으로서의 포지션이 정해지면 그 포지션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변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본바닥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아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지가 그 아이의 인성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기득권을 차지할 것 같은 어떤 아이가 등장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뭐 카톡방을 만들어서 뭐 전혀 다른 일을 욕하면서 그 아이를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뭐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뭐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기도 하고요. 뭐 관련해서 혼이 날 것 같으면, 약간 걸려서 이제 혼날 것 같으면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면서 위기를 또 모면합니다. 본인이 지닌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아이의 인성의 수준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세계도 어른들의 사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인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래 아이들은요, 금방 알아챕니다. 점심시간 놀기에도 바쁜 그 소중한 시간에 어떤 한 친구가 놀다가 다쳤어요. 어떤 아이는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 친구의 포지션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노는 걸 포기하고 그 친구를 보건실에 데려다 줍니다. 또는 교실로 뛰어와서 담임인 제가 알려줘요. 누가 지금 다쳤다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잠시 포기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말이 지금 유행어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문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이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어른들의 인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회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인성의 소유자로 키울지는 코로나 시기에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의 선택에 있음을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오늘은 한번 좋은 인성을 실천해 보시면서 지내는 거 어떨까요?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